1963년 6월 19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희루는 40년 넘게 자신의 연기에 헌신해온 베테랑 배우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크린 뒤에는 평생 그를 괴롭혀 온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했던 배우라는 직업에서 잊혀졌다는 느낌입니다. 조연으로서의 재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김희루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역이라도 그의 배역은 항상 깊고 감동적이었지만 관객과 평론가들은 주연 배우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명성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동료들이 빠르게 명성을 얻는 동안 자신은 그림자처럼 남아있던 직업의 외로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촬영장을 떠난 밤,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오래된 대본을 보며 자신이 세상에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되짚어 보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그 슬픔은 그를 때로는 조용히 울게 만드는 아직 남아있는 상처였습니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해받았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김희루는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와 스크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10살 때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다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고전 영화였던 그 영화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연기를 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를 가족, 특히 예술을 위태로운 직업으로 여겼던 엄격한 아버지와 멀어지게 했습니다. 가족과의 불화는 그의 큰 슬픔의 일부였고 나중에 어머니와는 화해했지만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와 화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실감과 연예계에서 소외당한다는 감정이 합쳐져 김희루는 회복력이 강하면서도 취약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희루의 연기 인생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으며 보기 드문 영광의 순간과 쓰라린 실패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변혁기를 겪고 있던 1980년대 후반에 배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81cm의 키에 남성적인 외모를 지닌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을 맡으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배역은 전쟁 영화에서 군인 역으로 대사는 몇 마디뿐이었지만 감정적인 눈빛으로 감독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사극부터 현대극, 악역부터 자상한 아버지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김희루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2012년 드라마 내 사랑 나비 부인에서 충성스럽지만 갈등하는 매니저 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할로 그는 2012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드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목이 메어 아내와 항상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시상식 직전 그가 분장실에서 울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김희루에게 성공은 단순히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얻는 것이었고 그는 평생 그 기회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전인 1990년대, 한국 연예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김희루는 생계를 위해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맡아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몇 달 동안은 집세도 못 내고 겨우 몇백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 그의 커리어에 큰 좌절을 안겨준 것은 2000년 독립영화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지만 제작비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된 것이었다. 김희루는 1년 동안 배역을 준비하며 현지 사투리를 배우고 배역에 맞춰 10kg을 감량하기도 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다. 배역을 놓친 게 아니라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희루의 눈물은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2015년작 킬미 힐미에서 작은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몇 주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며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몇 회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연기에 임했지만 후반 작업에서 감독은 그의 장면을 대부분 삭제했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그는 TV 앞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다. 김희루는 항상 강인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했기에 제작진은 그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김희루는 미녀 공심이 2016, 시 한 편 한 편 2018, 끝까지 사랑 2018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남다른 헌신으로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동료들은 그를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곤 했다. 그의 끈기는 그를 업계의 조용한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젊은 배우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기억되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 김희루는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역할을 맡는 것이었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영화를 보고 제 캐릭터에 공감해 준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수상 경력이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0편이 넘는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는데 이는 모든 배우가 이룰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김희루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또 다른 업적은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력 후반기에 자주 워크숍에 참석하여 신인 배우들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배우들에게 캐릭터에 몰입하는 법, 압박감을 극복하는 법,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열정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종석이나 박보검과 같은 후배 배우들은 김희루를 인내와 헌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조용한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김희루는 인간적인 배역을 통해 개인적인 유산을 남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버지, 형제 혹은 의리 있는 친구 역할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배역들이 그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인간성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영화 끝까지 사랑에서 아버지 역을 맡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의 영인은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대사로 관객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김희루는 이 배역이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사 같았고 아버지께는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루는 1995년 평범한 직장인이자 비연예인 여성인 이수진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은 김희루가 무명 배우로 비좁은 아파트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1998년에 태어난 딸 김민지가 있는데 김희루는 이수를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다. 김희루에게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일 때문에 그는 종종 집을 비웠고 때로는 몇 달씩 아내와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 민지가 어렸을 때 그녀는 그에게 나 사랑하니? 친구 아빠처럼 집에 있으면 어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마치 칼날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김희루는 딸을 껴안고 울며 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제적 압박과 연기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게다가 김희루와 수지는 2000년대 초 영화 프로젝트 실패로 김희루가 재정적 위기에 빠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었다. 수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야근을 해야 했고 이는 그녀에게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을 주었다. 비록 공개적으로 다툰 적은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다. 김희루는 아내가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2015년 결혼 20주년을 맞아 김희루는 작은 파티를 열어
아내에게 반지를 선물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남편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김일우는 서울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별다른 병세 없이 묵묵히 촬영에 임했던 그에게 그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내에 따르면 전날 밤 그는 새 대본을 검토하며 딸과 즐거운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아침 식사를 위해 그를 깨웠을 때 그의 호흡이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과로와 장기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인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일우의 장례식은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동료부터 팬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은 슬픔에 잠겼고 하얀 꽃다발과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애도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작업했던 많은 젊은 배우들은 항상 헌신적이고 겸손했던 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일우와 함께 영화 하루의 시를 작업했던 한 유명 감독은 이루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예술의 영혼이었습니다. 모든 역할이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딸 김민지 씨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추도사에서 목이 메며 아버지는 항상 유명해질 필요 없이 연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는 3일간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 김일우의 유해는 그의 뜻에 따라 화장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가장 마음이 편안했던 부산의 한 해변에 뿌려졌습니다. 김일우의 아내 이수진 씨는 그가 가장 많이 겪었을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장례 후 그녀는 지역신문과의 드문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울었던 시간과 그가 숨겨왔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에 따르면 김